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에반젤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김대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6,000달러네요. 66,000달러. 오전 9시가 넘어서면서 가격이 쭉 올랐습니다. 64,000에서 66,000으로 9시 이후에 한 2,000달러가 올랐네요. 자, 이거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서 쭉 올라갔네요. 그래서 올타임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2022년에 기록했던 전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7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전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닥의 실패와 비트코인의 부고를 날리는 사람의 사고의 공통점, 그들의 사고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닥도 레스트 인 피스, 비트코인도 레스트 인 피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코닥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부고장을 날리는 사람들,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코닥이 실패했던 그 사고 구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닥이 과거 오판을 해서 기업이 몰락했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사망했다고 진단하는 사람 역시 코닥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갖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기 전에 비트코인 부고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비트코인 부고는 여기에 등록된 부고는 2월 11일 날 등록된 부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오래된 부고로 바꿔보면 비트코인은 왜 돈이 될 수 없는가? 2010년 10월 15일 날 첫 번째 부고가 이 사이트에 등록이 됐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0.1달러였습니다. 0.11달러. 그래서 이 부고에 놀라서 비트코인을 판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고가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6만 배가 올랐습니다. 이 부고 쓴 사람은 익명으로 썼기에 망정이지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스트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부고는 2011년 5월 8일 날 나왔습니다. Why Bitcoin Will Fail. 이때는 비트코인이 3.87달러로 올랐죠. 자, 그 다음 비트코인이 23달러로 올랐을 때 Why Bitcoin will fail as a currency? 왜 비트코인은 돈이 될 수 없을까? 커런시로 실패할 수밖에 없나? 라고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썼습니다. 그 다음 부고는 비트코인 가격이 17달러로 다시 떨어졌을 때 The end of Bitcoin, 비트코인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고 나서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달러까지 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신나갖고 비트코인 부고가 막 쏟아져 나왔죠. The Bitcoin is dying, 죽어가고 있다. 이런 부고가 나왔고 다시 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The Rise and Fall of Bitcoin, 비트코인 성장과 몰락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이어드라는 매체에서. 그 다음 비트코인 부고는 2달러에서 142달러 갈 때까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42달러가 되니까 Why Bitcoin is doomed to fail? 왜 비트코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이게 2013년 4월에 등록된 부고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이다. 2013년 4월 11일에 등록된 부고입니다. 비트코인 버블 has burst.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졌다. 2013년 4월에 나온 부고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폴 크루그먼이 여기 등장합니다. 2013년 4월 13일 Bitcoin would have been considered foolish by Adam Smith 라고 유명한 사람이 허핑턴 포스트, 허프 포스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요 부고장 하나 등록될 때마다 100달러어치씩 샀으면 여기 0.1달러일 때부터 시작했으면 7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1,000억 원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 부고를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이냐? 이 사람이 지금 1등입니다. 피터 쉬프, 금 찬양론자죠. 창펑자오가 키르기스탄 정부가 만든 99.9999%의 골드바를 주면서 진짜 금인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22번의 사망 선고를 내려서 1등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스티브 한케라는 사람이 10번의 사망 선고를 내렸고 워렌 버핏이 8번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닥터 둠으로 알려진 누니엘 루비니가 비트코인이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다 이렇게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장한 사람인데 8번의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JP 모건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7번의 사망 선고를 내렸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6번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과거에도 내렸고 지금도 사망 선고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좀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요. 이 사망 선고가 맞아떨어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0가 돼야지 이들의 사망 선고가 맞아떨어지는 것일 텐데 이들은 끊임없이 사망 선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 쉬프는 22차례나 사망 선고를 내렸죠. 마이클 세일러 영상을 보면 Sorry Peter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피터는 이 피터 쉬프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쉬프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겠죠. 저는 피터 쉬프가 아마 10년이 지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내가 저지른 오판과 과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클 셀러가 나탈리 브루넬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완성되는 시점은 워렌 버핏과 피터 쉬프, 누니엘 루비니 이런 사람들이 맞아.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체계를 설계하는 기축 자산이야. 새로운 금융 질서를 쓴 디지털 커런시자, 디지털 캐피탈이자 에너지에 기반한 진정한 돈이야. 이렇게 인정할 때 이때 글로벌 합의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합의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지금 글로벌 합의율이 한 5% 정도 될까요? 채택률이 5%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에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이 합의를 하고 또 시스템이 웬만큼 구축돼서 네트워크 효과가 상당히 발생한 이후에야 마지막에 와서 문을 닫고 들어오는 거죠. 워렌 버핏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의 가능성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이폰을 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플의 주가를 예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부고를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부고를 반박하는 이야기는 비트코이너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교육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교육도 하지만 본인이 비트코인을 자본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캐피탈로 만들어서 은행 이후에 웹 3.0 시대에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혹은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고 마이클 세일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순수하게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구조,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의 잠재력 이런 거를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인데요. 좀 탈모가 좀 진행돼서 이렇게 M자 머리를 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라는 그리스 출신이면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가이죠. 그리고 저자입니다. 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을 많이 썼죠. 더 인터넷 오브 머니, 마스터링 비트코인 이런 책을 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트코인 지저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 강의의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2014년, 13년 이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다녔고 캐나다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호주 의회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트코인 교육을 했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교육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이 비트코인 부고장을 날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과 이해를 설명했습니다. Bitcoin is dead. Bitcoin is just a silly idea. It clearly can't possibly work. It won't scale. It will fail. It has failed. It is dead. The true innovation at the heart of this technology, the blockchain, is the technology that matters. And this technology will create new opportunities in fintech
for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across the world, even while Bitcoin won't be able to succeed further. Blockchain is a joke. Blockchain doesn't actually work. Bitcoin i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Bitcoin will completely change banking. It will make banking obsolete. All central banks will be destroyed in the path of Bitcoin. And within just a decade, every currency in the world will be dominated by Bitcoin. Both of these positions are ridiculous, simple-minded, puerile, and fundamentally wrong. For every complex question, there is one very simple solution, and it is wrong. This is a very nuanced space. It is a space that is brand new. It is a space that has existed for only 7 years. And yes, it does represent something truly revolutionary, a fundamental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trust, a change in the way we organize authority and trust from hierarchical systems to network-centric flat systems, a reimagining of what it means to have currency, how currency derives its value, a new system for disintermediating intermediaries, a rebalancing of world affairs. All of these things are true. But we don't really know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which is the most exciting part of my job. Bitcoin is one of the few spaces and one of the few experiences I've ever had in my life where I feel that I am sitting on the front rows of history, observing history in the making. History is not the past. History is how we change the present to affect the future, and we are doing this right now worldwide. And by we, I don't just mean Bitcoin. I mean the much broader space. So, before we go to a very simplistic answer, what is called in some spaces Bitcoin maximalism, or to the opposite extreme, where we discount Bitcoin as an unruly, ragtag, anarcho-capitalist dream that is silly on its face, and clearly serious people, scientists, people with PhDs have said that this will soon die. Before we go to these extreme two positions,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the nuance. What is Bitcoin? What is the blockchain? What do these things have at their very core that gives them the characteristics they have? How do you tell them apart?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ystems? And what applications do they have? And so my goal today is to really try to answer these questions. So what is Bitcoin? Bitcoin is the first blockchain. Bitcoin is the largest open global blockchain that exists today. Bitcoin is the first borderless, transnational, open system of access for financial payments and trust that enables innovation without permission, with high resistance to censorship, coercion, and geopolitical manipulation. Bitcoin is a mathematical proof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neutral to participants. It exhibits a principle that on the internet we call net neutrality and brings that to finance, which of course terrifies people. Finance without concern for source, destination, or amount. Neutral routing of transactions, equal for everyone. That idea is terrifying. Where does authority come from? Where does trust come from? It's almost as if suddenly we no longer pay attention to the New York Times, and instead anyone can publish their opinion without an editor. What will the world come to? What the internet did for communication, Bitcoin is doing for finance. It is introducing a fundamentally different network-centric and flat system that allows us to do transactions without recourse to authority or intermediaries, and that derives trust from the collaboration and computation of thousands of nodes. It uses a blockchain. Blockchain is one of several components that make Bitcoin work.
And if you focus too much on blockchain, you may miss the point. But blockchain is not the only thing that makes Bitcoin tick. And so in this effort, we see many similarities to the early internet. In the early days of the internet, when companies saw the internet and they saw that it had no editorial control, no centralized security mechanism, no barriers to access, this represented a terrifying departure from the model of IT. And so as a result, most companies resisted. They built intranets using TCP/IP, and they put heavy firewalls all around to separate those intranets, keep them controlled, give them editorial access and control, and tame the system. They ended up with these islands of stagnant innovation that gradually became less and less secure. And then we had the second wave of the internet, where many of the most effective disruptive companies in the space took their internal IT infrastructure, turned it inside out, faced the world, put everything on the internet, and fully harnessed the collaborative potential of keeping an open, accessible system. The open blockchain will change this world. And today, there is one open blockchain that matters, and that is Bitcoin. Bitcoin can scale to a $7 to $10 billion secure transnational network that remains up and running 24 hours a day, 365 days, for 7 years running without a single successful attack against the core protocol. Not because there have been no attempts, but because Bitcoin has been under attack from day one, 24 hours a day, by some of the most sophisticated adversaries the world has seen. Why? Because Bitcoin has a $7 billion security bounty for breaking it. It is a system that is on the internet and lives right there in the dirt, in the war zone of internet security. And it survives. And as it survives, it gets stronger every day. So now, if that's what Bitcoin is, maybe this will be the one that becomes the internet of money. I can't predict that. What I can tell you without any uncertainty is that the world of finance will forever be dominated within less than 2 decades by open, global, transnational, censorship-resistant, largely anonymous, fully encrypted and privacy-protected payments networks based on the exact model of Bitcoin with optimizations. And maybe that thing will be Bitcoin with optimizations. Maybe it will be something unrecognizable that we still call Bitcoin because, hey, the brand works.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여기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헷갈리면 안 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기술의 일부일 뿐이고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포괄적이거나 더 근본적인 개념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블록체인은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위험하다라는 엉터리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혁명을 가져왔다면 인터넷이 정보에 대해서 한 일을 비트코인이 앞으로 돈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블록체인을 갖고 비트코인으로 오해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이야기를 보면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선언은 지금까지 반복돼 왔습니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채굴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is dead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467차례 비트코인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0.1달러일 때부터 비트코인 사망 선고는 계속 내려져 왔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저 강의를 한 게 2016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와서 한 강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3천 달러로 떨어져서 많은 언론이 비트코인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강의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한 강의입니다. 10년 전에 얼마나 비트코인 부고가 많이 나왔으면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강의 시작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일이죠. 비트코인을 최근에 알게 되신 분이나 비트코인을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사망 선고를 처음 보고 놀라서 야, 내가 잘못 투자했나 보다 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패닉 셀하고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해 오거나 비트코인의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비트코인 사망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전문가들이 부고를 집중적으로 날리는 그런 시기는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망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시스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입니다. 모니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심리가 위축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곧 비트코인의 사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죽으려면 시스템이 멈춰야 됩니다. 프로토콜이 깨져야지 비트코인이 죽은 건데 사람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격에만 집착을 해서 비트코인이 0.1달러일 때도 사망 선고를 내리고 6만 3천 달러일 때도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이자 프로토콜이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CEO도 없고 본사도 없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가치를 이동시키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것은 이 채굴이 중단되고 노드가 활동을 멈추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돼야지만 비트코인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블록 생산이 중단돼야 되고 트랜잭션 검증도 중단돼야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패러다임 전환기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기사가 한쪽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코퍼레이션스라는 행사를 지금 열고 있고 2026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지금 많은 비트코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가 데이 1 스트래티지 월드 2026 비트코인 폴 코퍼레이션 데이 1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인더스트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쉴 새 없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뭔가 연구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2015년 좀 전에 보신 영상보다 더 이전에 또 비트코인 사망과 관련돼서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코닥과 비트코인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ither under the flagship title Bitcoin or under whatever other name we want to plaster on to make it more palatable. But the underlying invention of a completely decentralized protocol for doing money is here. It happened in 2008. It's not going anywhere. And when you see that next article in the financial newspapers that tells you that Bitcoin died because its price has crashed, is this the end of Bitcoin? Go to bitcoinobituaries.com and add it to the other 150 obituaries that have been written for Bitcoin since 2010. Because one thing Bitcoin does is it refuses to die. It's a relentless anomaly. It's an incubator for black swans. And the reason it refuses to die is because there is no center.
There's nothing to co-opt. There's nothing to stamp down. There's nothing to shut down or filter or control because it is completely decentralized. And it takes a while to understand that. If you want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ost disruptive technologies and one of the most exciting technology spaces, one of the most amazing inventions in computer science of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key focus is decentralization. So don't make the mistake of ignoring the disruptive potential of Bitcoin so you can get some watered-down, CompuServe-like, smooth jazz, soft version of it that feels nice and comfortable at the executive boardroom. Because when faced with strategic, massive disruption of that scale, there are two places you can be. You can be Blockbuster or you can be Netflix. You can be BlackBerry or you can be Apple or you can be Kodak. And that's why Bitcoin is the important thing.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2015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때도 비트코인 사망 부고가 쏟아져서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가 언급을 합니다. 2010년부터 그때까지는 150여 건의 부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오늘도 언론이 부고를 냈으니 가서 추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도 부고는 쏟아졌고 10년 전에도 부고는 쏟아졌습니다. 지금 부고가 쏟아지는 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여기에서 비유를 하는데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냐, 넷플릭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코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애플이 될 것이냐.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면 과거 블록버스터를 만들던 제작 방식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거대한 정보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깨달으면 넷플릭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닥과 애플을 이야기합니다. 코닥과 블랙베리는 패러다임 쉬프트를 따라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망한 회사고 애플은 패러다임 쉬프트를 주도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시가총액이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돼 있죠. 아마 엔비디아에 이어서 지금 2위 아니면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하지만 코닥과 관련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코닥은 망했다가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살아났지만 1892년에 카메라를 출시하고 그 카메라에 필요한 필름을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당신이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1970년대 미국 필름 시장 점유율 90%, 카메라 시장 점유율 85%를 기록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는데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1975년에.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주력 사업인 필름, 그러니까 필름 회사는 카메라보다 필름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카메라는 한 번 사면 10년, 20년, 30년을 쓰지만 필름은 계속해서 사야 되니까 코닥이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 판매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 자기네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의 신상품 정도, 하나의 신기술 정도로만 생각했지 인터넷과 맞물려서 이미지, 사진, 영상의 어떤 생산과 유통, 활용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지 않았고 결국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죠.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닥도 레스트 인 피스, 비트코인도 레스트 인 피스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닥은 이미 사망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도 코닥처럼 사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코닥 당시 경영진들의 사고방식하고 닮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의 기술로만 인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새로운 기술로 인식을 한 거죠. 이것이 인터넷과 맞물려서 완전히 혁명적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날로그 필름을 만들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안다 하는 분들, 지식인들, 전문가들,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린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 하지만 블록체인은 우리가 가져다 쓸 거야. 블록체인을 육성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일부 기술일 뿐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 정보가 이동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가치와 돈이 이동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프로토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기술 정도로만 생각해서 블록체인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본질적인 기술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코닥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넷과 맞물려서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영상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활용에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신기술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때 당시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초기의 디지털 사진은 해상도도 낮고 저장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다운로드, 업로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도 필름에 비해서 열등을 했죠. 비트코인도 초기에는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규제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실제 생활에 쓰는 UX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언제나 디지털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열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열등해 보이거나 느려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덜 혁신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이죠. 초기에 이런 잠재력,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형성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혁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죠. 코닥 시대는 필름 사진이 진짜 사진이다. 디카로 찍은 사진은 쓸모가 없다. 전문가들은 전부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장난감 아니야? 애들이 그냥 갖고 노는 거지. 디카가 뭐 성능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서 저항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쓸모없다. 블록체인은 유용한 기술이지만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코닥 시대에 코닥을 망하게 했던 그런 혁신에 저항하는 내러티브와 꼭 닮아있다라고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블랙베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키아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신기술을 장착한 하나의 제품군으로 본 거죠. 자기네들은 피처폰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도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실제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R&D 예산의 20%, 30%를 스마트폰 제조에 투입했고 상당히 많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피처폰에 있었죠. 그 사람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핸드폰이 나왔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것을 알고 스마트폰에 올인하는 전략을 써서 오늘날 애플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랙베리도 이메일을 쓰는 핸드폰을 이메일을 쓰는 도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는 그 기술을 초기에 얕잡아 보는 실수를 흔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죽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언론,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 또 전통적인 금융 섹터, 경제 섹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느끼지 못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넷플릭스가 될 거냐 아니면 과거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될 것이냐, 20세기 폭스 같은 영화사가 될 것이냐, 넷플릭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애플이 될 것이냐, 코닥이 될 것이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일부 기술일 뿐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과거 코닥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사, 20세기 폭스사 같은 영화사들이 망했던 그런 패턴하고 똑 닮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은 디지털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본질은 아니고 블록체인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진 시장, 이미지 시장, 영상 시장의 혁신을 가져온 것은 인터넷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그 중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자, 앞으로 돈의 혁명, 금융의 혁명, 모니터리 시스템의 혁명은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고 더 우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고 블록체인은 육성해야 된다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게 안드레아스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장부 한 페이지의 내용을 총 합해서 그 다음 페이지 첫 장에 옮겨 놓으면 첫 장이 블록이 되고 그 총 금액의 합을 그 다음 장의 머리에 옮겨 놓으면 그것이 이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정보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란 것은 대단히 새로울 것도 없다. 그렇지. 하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된 장부이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정보의 네트워크라면 비트코인은 돈의 네트워크고 돈의 인터넷이라고 안드레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좀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